이와 관련해서 지금 중국의 반응부터 먼저 봐야 되는데 일단 중국은 공식적으로는 비난을 했어요. 근데 여기 좀 수위가 낮다. 중국이 핵폐수를 방류하겠다는 결정은 애초부터 잘못된 거라고 주장했는데요. 주 일본 중국 대사가 도쿄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해양 방류는 유일한 선택지가 아니고 가장 안전하지도 최선인 대책도 아니라면서 일본은 방류 계획을 중단하고 국제사회와 협상해서 과학적이고 안전하며 투명하고 수용 가능한 처리 방법을 공동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IAEA가 핵폐수 방류에 대한 어떤 명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만한 적절한 기구가 아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즉 똑같은 거예요. IAEA가 말한 대로 이게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 문제니까 일본이 책임지고 이에 대한 안정을 보장하든가 아니면 잘못됐을 때 어떠한 방식으로 배상을 하겠다든지 라고 하는 구체적인 조치를 내놓아라. 그러고 던져라.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한 방울이라도 흘렸다가는 우리가 공식적으로 개입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은 거죠. 즉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싼 딜을 친 거예요. 만일에 중국 입장에서는 이게 방류가 시작된다고 하더라도 우리 입장보다는 조금 덜합니다. 왜냐면 도착하는 시기가 시뮬레이션을 봤을 때 우리 그 동남 해안 쪽에서부터 이렇게 확산해서 오는 게 4개월에서 7, 8개월 걸린다고 하니까 그게 이제 확산돼 갖고 넘어오고 밀려오고 하는 거는 이게 이제 희석이잖아요. 거리가 멀면 멀수록 농도가 얕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는 조금 늦게 방류 저지를 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을 거예요. 즉 한두 달은 방류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중국 해안에 미치는 영향은 한국 해안에 미치는 영향에 비해서 극소할 것이다 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통박은 굴리고 있을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 정부를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거는 어떻게든 협상의 카드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도 일본하고 중국하고는 모종의 약속이 돼 있지 않나 싶은 게 지금 스케줄대로라고 치면 지난번 29일 날 발표했을 때 우리나라랑 중국에다 똑같이 수산물 수입하라고 큰 소리를 쳤거든. 그거는 중국도 이러이러한 조건 내지는 이러이러한 협상이 유지된다고 하면 그러면 니네 수산물이나 방류에 대한 걸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라고 하는 여지를 던져놨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중국은 언제든지 이걸 갖고 다시 쉴드를 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중국은 연안 해안에 대한 어떤 가치도 중요하지만 사실 중국이 전 세계 최고의 어획량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전 세계 바다에 원형 어선단을 다 보내기 때문이에요. 중국 배가 안 들어가는 바다가 없어요. 저기 남미까지 다 가가지고 거기까지 공해상에 있는 물고기들을 싹 쓸어온단 말이야. 중국의 원형 어선단들이. 그래서 중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이 해양 방류를 조건으로 해갖고 자기네들 원형 어업사는 규모가 크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돈 뜯어내기 좋은 기본 조건이 돼 있는 나라예요. 나는 이거를 중국이 어떻게든 관철시킬 거라고 봅니다. 만일에 네가 이거 오염수 영향에 의해 갖고 어업에 대한 생산이라든지 판매라든지 이런 데 있어서 다른 국가의 손실을 보게 되면 거기에 대한 차등 금액에 대해서 손실 보상을 할래라는 조건은 분명히 중국이 들고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을 100% 믿을 수 있는 입장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놈들이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하지만 어찌 됐거나 전혀 언급을 안 하다가 지금 우리 더 탐사에서 언급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중국이 어찌 됐거나 발을 디뎠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큰 발전이라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이게 협상적으로 결렬이 돼갖고 맞붙게 되면 우리는 중국한테 맡겨놓고 한 발 뒤에서 지켜보기만 해도 충분히 이 싸움을 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봐요. 지금 일본하고 중국하고 영유권 싸움하고 있는
다오이다오 센카쿠 열도, 음. 다오이다오 열도에 대한 내용들이 극적으로 타결되는 어떤 이상한 조짐이 보인다고 치면 이거 딜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볼 부분이 생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관여하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문제는 우리 정부는 이와 관련해서 공식 입장을 안 낸답니다. 네, 우리 대통령실이 그 IAEA 종합보고서에 대해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이 아니라면서 공식 입장을 내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 해? 국가는 쿨하게 네. 아 이거 일본 일이니까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니 여기는 일본은 기시다가 나와가지고 총리가 나와가지고 이 보고서 말도 안 되는 보고서 받는 쇼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우리나라는 언급할 필요가 없어요. 안 한다고? 근데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할까 뒷구녕으로 뭘 하냐면 네. 문체부를 동원해가지고 야, 내가 보기에 이제 문체부에서 이거 하게 되면 장미란이 또 포스터 들고 나옵니다. 가짜뉴스 한 네. 사람들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비판에 대한 가짜 뉴스의 대응반을 네. 꾸려서 운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정부가 만든 거죠. 우리 정부인 거죠. 네, 문체부가 어제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 뉴스 퇴치, 과학 미디어 전문가들도 함께 나선다 보도 자료를 내고 가짜 뉴스 신속 대응 자문단을 운영하기로 했는데요. 자문단이 사실 좀 문제예요. 그 전문가들이 평소에 후쿠시마 핵폐수 안전성을 강조해온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랍시고 평생을 연구한 놈들이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요. 핵폐수가 섞여 있는 바다가 안전합니까? 안 섞여 있는 바다가 안전합니까? 이거는 교수 아니라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알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걸 안전하다고 만들기 위해서 대한민국 나름대로 최고의 석학이란 것들을 끌어다 대갖고 아니 근데 여기 한 사람도 전부 다 이런 사람들 정영훈 카이스트 교수 이거 맨날 나오는 얘기잖아. 후쿠시마 오염수 인체에 영향 없다 말한 사람. 그 다음에 뭐 니나 먹으라고 하면 저는 먹겠습니다. 뭐 이거 한 사람. 그 다음에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이 사람이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가지고 후쿠시마에서 방류했다는 양이 그 지역 한 2, 3km만 지나면 우리나라 강물 수준은 떨어지기 때문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더하기 윤석열 캠프에서 에너지 분야 정책위원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짜뉴스 딱지를 붙이겠다고 문체부에서 우리 세금을 들여서 이런 걸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교수 새끼들을 전문가로 앞장서서 내세우면서 자 핵폐수가 섞여 있는 물이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 왜 우리가 말했으니까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의견이다 그런데 여기에 반론 때리는 놈들은 비전문가고 가짜뉴스다는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맹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얘기를 더 탐사와 덜 탐사밖에 안 한다고 치면 그렇게 몰려간다니까. 자, 그래서 미디어 오늘이 물어봤습니다. 그럼 물어보니까 가짜뉴스 검증에 또 나서는 건 아니야. 이러는 거예요. 뭔 소리야?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불안감을 줄 수 있고 잘못된 정보가 있다면 이를 과학 언론 전문가들과 상의해서 어떻게 설명할지 대안을 찾아보자고 하는 것이다. 뭔 개소리야! 대안이 어딨어! 일단 바닷물에 핵폐수가 섞이게 되면 그 자체로서 해로운 거지. 아니, 거기서 추출할 방법이 있어. 막아낼 방법이 있어. 아니면 그거를 치료해갖고 안전하게 개선할 방법이 있어. 아니, 이렇게 해놓고 가짜뉴스 검증에 나서는 거 아니라고? 가짜뉴스 기준도 없는데 검증에 어떻게 나섭니까? 아니 그냥 쟤들이 무슨 야, 이거 말이야, 가짜뉴스야 이러면 가짜뉴스 전문가들의 의견이 아니, 있다 하고. 문체부에서 보도자료를 낸 게 제목이 그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가짜뉴스 퇴치, 과학 미디어 전문가들도 함께 나선다. 이게 제목인데, 보도자료 제목인데, 가짜뉴스 검증에 나서는 건 또 아니래. 아니, 지능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는 이제 뇌의 문제라고 생각해.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하다, 이 정부는. 진짜. 근데 그 전문가를 못 믿으면 어떡해요? 어? 그 전문가? 네. 그 전문가도 같이 상담받아요. 누구한테요? 있습니다. 진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진짜.
알 수가 없다. 자, 이런 쓰레기 같은 애들을 내세워가지고 과거에도 광우병 문제 때도 그랬고요. 4대강 때도 그랬고, 맞아요. 그런 다 식으로 바꿨어요. 해서 뒤통수를 치고 지들 할 거 다 베껴먹고 온 국토를 20조 원을 들어가지고 팠다 엎었다 했고 이 강물이란 강물을 전부 다 녹초라떼를 만들어 놨고도 그 애들은 지금도 똑같은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과 한마디 안 하고. 광우병 소고기 냄새나 맡아놓고. 씨. 비닐에 쌓여진. 그래서 이거는 아. 국민한테 불안감을 주는 게 아니고요. 네. 국민을 우롱하고 속여가지고 현실에 적시해야 될 위험 자체를 아닌 것처럼 포장해갖고 같이 죽자고 말하고 있는 거라고. 아, 왜 같이 죽재? 같이 죽기 싫어. 근데 이제 니들만 뒤져. 국짐은 옳다쿠나 하면서 겸허히 받아들여야라고. 아니 이 새끼들은 뭐 이렇게 안 좋은 건 잘 받아들여? 강민국 국짐 수석 대변인이 논평을 내고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IAEA TF가 거의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고 공을 지켜 세우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야 200만 유로를 나한테 줘봐봐. 내가 더 확실하게 검증해갖고 갖고 올 테니까. 그래서 뭐 아니. 그동안 내내 거짓 선동을 뭐 일삼다가 종국에는 IAEA 검증조차 못 믿겠다며 유엔으로 달려가겠다는 황당한 발상도 내놨다 이러면서 난리가 났어요. 신났어 아주 그냥. 근데 이 보고서 자체에 그러니까 깡통인 게 내용이 없어요 거의. 그러니까 후쿠시마 일본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다핵종 제거 설비 그러니까 알프스거든요. 네. 그런데 IAEA의 그 보고서 안에는 이 알프스에 대한 성능 검증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알프스가 어떻게 말하자면 무슨 원리로 어떻게 작동해서 핵종 물질을 어디까지 걸러낼 수 있다는 기본선이 없는 없어. 상황에서 알프스를 통과한 물을 먹고 생물학적으로 이상한 어떤 그 변이가 일어난 증거가 없다라는 게 원래 원안에는 있었어요. 근데 그것마저도 없애버린 거야. IAEA가 시료를 채취한 오염수 분석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깡통 보고서지 이게. 그래서 이걸 갖다가 IAEA만 할 게 아니라 진짜 민간 연구 기관이라든지 진짜 공인받을 수 있는 데서 교차 검증을 한번 해보자는 거야. 이미 돈 받았다고 소문난 이미 증거가 드러나 있는 IAEA 보고서만 믿지 말고 진짜 민간기관 안에서의 실질적인 조사도 공개적으로 받아보자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아니 세상에 IAEA 유엔기구 못 믿으면 뭘 믿나 이런 식으로 큰 소리를 치고 있어요. 쥐들이 언제부터 IAEA를 그렇게 믿었다고? IAEA가 뭔지도 모를 거야. 진짜로. AI 생명 계열사인 줄 알걸? 아마? 그냥 써서 주면? IAEA면 그쪽은 돈 우리한테 얼마 준대. 이딴 얘기는 할 걸.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자 이거 몰랐는데